네, AI가 돈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네이버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했습니다. 이번 분기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4,393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알리, 테무 이런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에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건데요. 자, 이런 호실적의 1등 공신은 AI였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부담 속에서도 이 네이버가 올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자, 네이버의 AI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가 참 대중의 관심에서 최근에 좀 멀어진 종목이었는데 오늘 실적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AI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일단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 페이지 켜시면 거의 대부분 영역에 AI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네이버의 매출 부문을 제가 한번 부문별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요, 올해 1분기 네이버 매출 중에서 지금 서치 플랫폼, 저희 광고, 커머스 이게 합해서 거의 60%가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핵심 부문이고요. 여기에도 전부 다 AI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가 지금 네이버 앱을 켜면은 저한테도 또 맞춤형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저렇게 제가 좋아하는 주먹밥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이렇게 AI를 통해서 맞춤형 광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광고도요, 지금 5분기만, 5개 분기 만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말씀드릴 게 커머스에서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할 때에도 알아서 지금 제품 설명이나 전부 다 만들어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알아서 광고가 나오니까 이런 매출을 증가시키기에도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수현 네이버 대표가 얘기한 게요,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자, 이렇게 올해 지금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지금 생성형 AI 고도화해서 반영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광고에서 보기 어려웠던 효율 그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커머스랑 광고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지금 네이버의 클라우드 부문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5%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성형 AI인 이 하이퍼클로바 X의 매출을 고스란히 받아든 건데요. 자, 이게 네이버가 얘기한 게 지금 하이퍼클로바 지금 받아들인 기업들이 2,000곳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지금 HD 현대도 지금 도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업종도 계속해서 넓혀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기자가 검색하면은 주먹밥이 뜨는군요. 그렇습니다. 지 기자는 뭐가 뜹니까? 검색하면? 저는 어린이 용품이 나옵니다. 어린이 용품? 아, 예. 정말 좀 딱 맞게 나오는 게 있네요. AI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근데 워낙 좀 들인 비용이 AI 쪽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수지가 맞는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GPU 사고 하는데 막 몇 천억씩 쓰고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7천억 원 정도 썼고요. 올해도 7천억 원? 지금 네. 총량을 7천억 원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재무적인 부담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게요. 이게 총량은 7천억 원은 유지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GPU 2,500원씩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7천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사실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구글 이런 데에서는 수십조 원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근데 네이버 너네 그 7천억 원 투자해서 몇십조 원씩 투자하는 뭐 빅테크들이랑 경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지금 설명한 건요, 사실 돈을 얼마나 쓰느냐랑 이 AI의 성능 이게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사실 탑5 지금 모델들도 사실 굉장히 경량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 역시 지금 모델에 이 특별하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돈을 얼마를 투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하긴 뭐 애플은 150조를 자사주 소각한다는데 뭐 그런 거 따지면은 뭐 얼마 안 되는 비용인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지금 AI 사업이 돈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올해도 지금 설비 투자 7천억 원을 쓴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지 성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투자의 비용에 따라서 성장성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요.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성장성에서 수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약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으로 수익이 나고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고점이 46만 원이 넘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은 뭐 20만 원 아래 19만 4천 원, 600원 뭐 이 정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지수가 바닥에서 이슈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뭐 카카오, 뭐 다른 그 플랫폼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여건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투자 여건에 트레이딩적 바이는 가능하겠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네. 이번 연도 후반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 뭔가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세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여건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진 않지만은요. 그간 빠져 있는 부분이 낙폭 과대로 인식될 수 있어요. 여기에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부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럴 때에 플랫폼 업체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기준금리의 변화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네이버가 그래서 연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이 비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고요. 아마 기준금리는 한 2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9월 이후니까 그 이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일본의 그 총무성인가요? 여기서 라인을 지분을 팔아라 지금 네이버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오늘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내용이 나온 게 지금 최근에 이 작년에 네이버의 이 클라우드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라인야후에서 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무성 측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네이버 측에서 지금 자본관계나 뭐 이런 거 재검토해서 경영체계 바꿔봐라라고 처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제시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지금 이 지분을 조금 더 팔아라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최수현 대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말을 좀 아끼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사실 일본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네이버의 이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나온 게 지금 뭐 과기정통부 이런 정부 당국이랑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라인의 실적이 네이버에 잡히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뭐 일본의 국민 메신저기도 하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로드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네이버 측에서는요, 뭐 주주랑 이런 기술적 파트너 정도다. 그러면서 긴밀하게 사업적으로 협력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일부 뭐 인프라 매출 정도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프라 그냥 분리하는 비용 정도 들어간 수준이다라고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뭐 투자자들이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문제 라인 분리하는 문제랑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쪽 웹툰 상장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할 부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웹툰 관련되어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웹툰에 대한 사업 부분이 확대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 비용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질적 부분의 외형 확장에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오케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 라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뭐 내부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적 측면에서 뭐가 딱히 나오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오늘 이슈로 작용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일 큰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악재는 맞지만 주가의 영향력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네이버 주가에는 큰 영향력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분을 줄여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러니까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게 일단 확인됐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최근 굉장히 고금리 부담 속에서도 네이버가 긍정적인 실적을 낸 데에 대해서 제가 챌린지 막차를 한번 탑승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금리 위로 네이버가 걸어다닙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